네, 안녕하세요. 마더통 사회문화 배준호입니다. 자,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과연 사회문화는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같이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보시면은, 다음 한번 보시면 단원별로 이제 출제된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사회문화는 이렇게 골고루 출제돼요. 사실 어떤 특정 단원에 치우친다기보다는 이렇게 다 고루고루 출제됩니다. 뭐 이런 경향성은 사실 뭐 기존의 경향성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고. 자, 등급 컷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동안 좀 47점으로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1컷이 형성되던 사회문화. 사회문화 알다시피 1컷이에요, 여러분. 사회문화 쉽다고 생각하지만 1컷이 대체적으로 사회탐구 영역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자, 왜 그렇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자료 해석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2021학년도에는 경향성이 좀 많이 달라지는 한 해였어요. 그래가지고 1컷이 무려 몇 점까지? 44점까지 떨어졌습니다. 2컷은 41, 3컷 37. 37점만 넘기면 3등급 받을 수 있었던 게 2021학년도 수능이었죠. 자, 2022학년도 수능은 어땠느냐? 자, 이제 요때 경향이 사실 좀 이렇게 2022학년도도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 출제 경향이 좀 익숙해졌기 때문에 역시나 컷이 약간 올랐습니다. 44에서 46으로 올랐고, 41에서 43으로 올랐고, 37에서 40으로 올랐죠. 컷이 약간 오르긴 했지만 역시 그래도 다른 과목보다는 확실히 컷이 낮은 과목이 바로 요 사회문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컷이 낮는지, 결국에는 뭐 때문에? 이런 자료 해석 문제 때문에 그랬거든요. 자료 해석. 이제 암기로 푸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내용들을 주어진 자료들을 정확히 분석해야 푸는, 이제 이런 자료 해석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6월, 9월 경향이 그대로 수능에 반영이 됩니다. 이게 일종의 어떤 관례예요, 관례.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새로운 유형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6월, 9월에 꼭 그 경향성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 때는 아예 사라졌었던 계층이동 문제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계층이동 문제가 굉장히 쉬운 형태로 부활했어요. 아주 단순하게 그냥 상중하 비율만 적당히 구하면 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 모평 계층이동 문제가 부활하고요. 그 전년도에 나오지 않았던 계층이동 문제가 부활하고,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자료 해석은 원래 기존에 있던 성불평등, 남녀 이제 임금 격차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이제 늘 나오는 복지제도, 모집단 크기 구하고 그 수혜자 수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또 트렌드인 인구비 문제, 노년 인구의 비율, 부양 인구의 비율, 유소년 인구의 비율, 이제 인구비 따지는 요거고. 9월도 역시 똑같은 트렌드입니다. 성불평등, 인구비, 계층이동, 복지제도. 여기서 또 하나 유의점은 계층이동 문제가 역시나 굉장히 쉽게 출제됐다. 옛날 과거처럼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다. 옛날 과거에는 계층이동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애들이 부르르 떨고 그냥 포기하는데, 이제 그 정도 계층이동은 사실 이제 주는 문제입니다. 충분히 풀 수 있는. 자, 수능에서도 그래서 결국에 뭐야? 성불평등, 복지제도, 계층이동, 인구비. 그리고 계층이동은 역시 굉장히 쉽게 출제됐다. 그래서 계층이동 문제에 힘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층이동 문제는 굉장히 쉽게 출제되는 트렌드다. 자, 내년의 트렌드는 또 사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2023학년도의 트렌드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23학년도에 6월 모평, 9월 모평이 정말 중요합니다. 역시 사회문화의 트렌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회문화는 뭐다? 트렌드한 과목이다. 오케이? 자,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모평 보시면 역시 전통의 어려운 복지제도 문제. 그 다음에 연구 방법, 이거 양적 연구, 뭐 요거 관련된 건데, 이제 어렵게 개념 문제였지만 상당히 난이도 있었고요. 성불평등 역시 자료 해석 문제. 인구비 역시 자료, 이거 세 개 고정이야. 복지, 성불평등, 인구비, 이거 고정입니다. 그리고 간만에 출제된 계층이동, 꽤 틀렸어요. 쉬운 문제였지만. 자, 6월 모평 한번 볼까? 9월 한번 모평은 어땠는지 볼까요? 역시 복지도 가장 어려웠죠. 그 다음에 또 역시 이번에는 이제 연구 방법 관련된 문제, 이것도 이제 좀 난이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 성불평등, 그 다음에 이제 인구비 문제가 있었고, 역시 고정이죠. 성불평등, 인구비, 복지제도. 요건 이제 뭐 고정입니다. 고정. 그 다음에 이제 개인과 사회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요건 이제 개념 문제였고. 자, 수능을 한번 보면, 자, 20번 문제, 역시 시간 없으니까 결국 20번은 거의 다 찍었어요, 애들이. 그래서 이 인구비 문제였는데, 사실 막상 풀면 짱구를 좀 굴리면 풀 수 있었겠지만, 시간 문제로 이제 많이 틀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전통의 복지제도 어렵죠. 그리고 이제 17번은 약간 이제 낚시가 있었던 개념 문제였던 문화변동 문제. 그리고 또 사회집단도 역시 낚시가 좀 있었고. 그리고 성불평등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쉽게 출제가 되었다. 이 복지제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 자료인데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판단할 건 뭐냐? 결국에는 요거 잘 잡아야 돼. 인구비 문제, 복지제도, 성불평등 요 세 개의 자료를 잘 잡아야 됩니다. 복지제도, 성불평등, 인구비. 복지제도, 성불평등, 인구비. 계층이동은 큰 어떤 변수가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여튼 요 세 개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만점으로 가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역시 비교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모평 때 나온 문제인데 여기 남녀 이제 임금 격차 관련된 거. 이제 임금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남녀의 어떤 임금 격차 관련된 문제. 증가율, 감소율 이런 거. 50% 증가했다, 60% 감소했다, 30% 높다. 그래서 증가율, 감소율 이렇게 비율 가지고 이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나왔고 수능에서도 역시 결국 그래요. 여기 여성과 남성의 임금 지수를 서로 비교하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남성의 평균 임금과 여성의 평균 임금을 합한 값을 100으로 해가지고 그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 여자의 평균 임금을 나타낸 것이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남성의 평균임과 여성의 평균임을 합한 게 100이었다. 그러니까 T년에 남성이 65, 여성이 35라면 합한 게 100이죠. 그러니까 남성의 평균 임금이 65라면 여성의 평균 임금은 35였다. 이것만 이해하면 역시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던 문제입니다. 뭐 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막 10% 감소했다. 이런 거 증가율 이런 거 잘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증가율을 잘 활용하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고. 그다음 복지제도는 역시 전통적으로 어려운 복지제도. 전통적으로 어려운 복지제도인데 이제 6월 모평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중복수혜 가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내 가지고 이제 겹치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제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이제 개념 이해가 좀 필요했었는데 그래서 요번에도 이 수능에서도 이제 중복수급자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됐죠. 그리고 이제 A, B, C 지역 이렇게 모집단 크기 구하는 거. 이거는 뭐 이제 뭐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고 역시 저랑 같이 그냥 또 우리 마더톤 교재 보면서 이제 막 연습하시면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냥 경향성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복지제도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역시 가장 어려웠던 인구비 문제. 역시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인 인구. 자, 6월 모평 때는 친절하게 이렇게 아예 줬어요. 친절하게 줘가지고 이제 빈칸을 알아서 넣어봐라. 이런 거였는데 수능에서는 좀 까다롭죠. 이렇게 이제 빈칸도 안 줘가지고 직접 내가 이제 T년과 T 플러스 100년에 이 각각의 인구비를 직접 좀 추론을 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제 20번 문제니까 시간도 없어가지고 대다수 친구들이 결국 찍었던 이런 문제인데 여러분 연습하시면 충분히 3, 4분 내에 풀 수도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이런 트렌드로 이제 계속 출제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개념 문제는 여러분 크게 어렵잖아요. 개념 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을 밟고 기출 문제를 꾸준히 연습해 주시면 개념 문제에 대해서는 틀릴 걱정이 없구나.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 줘야 되는 거는 결국에 뭐예요? 자, 인구비 문제, 복지제도 문제, 그리고 성불평등 문제. 그러니까 어떤 비율, 숫자 이런 거에 대한 개념들을 좀 확실하게 연습하셔가지고 실제 시험장에서 실수하지 않는 그런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거 같이 하시려면 역시 우리 교재에 아주 뭐 이제 특히 사회문화 교재 같은 경우는 자료 해석 파트를 아예 따로 빼놔가지고 이제 특강 형태로 이제 실어놨죠.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제 강의도 이제 같이 보시면서 그렇게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고득점 맞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2023학년도 수능도 같이 한번 파이팅 하도록 하시죠.